한여름에도 시원하게 휴대폰을 유지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쿨링젤을 저도 사실 처음에 안 믿었던 게 최고 온도는 더 높게 가져가지만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 광고를 보다가 이게 진짜로 된다고 싶었던 제품이 있었거든요. 바로 휴대폰 순행 케이스라고 하면서 쿨링 젤을 넣어갖고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휴대폰을 유지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오늘의 일회용품으로 바로 갖고 와봤습니다. 온도 케이스라는 곳에서 나온 스마트폰 쿨링 젤 순행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얼릴 수도 있습니다. 쿨링 젤이기 때문에 지금 얼려놓은 상태고요. 온도차 때문에 여기 물도 생기고 있고요. 케이스를 벗겨보면은 휴대폰 부분 쪽에 차갑게 냉각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휴대폰 쿨링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그게 제일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 쿨링에 영향을 주면 정말로 성능도 올라가는지, 실사용을 했을 때도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 잘 컨트롤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정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폰 상태랑 이 케이스를 끼웠을 때 긱벤치 5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생폰 상태의 긱벤치는 실행 전에 28.9도였고요 온도 컴퍼니 케이스 테스트에서는 실행 전 그리고 케이스 끼우기 전 온도가 32.1도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먼저 1회차가 생폰 상태에서는 조금 올라가서 36.8도가 됐는데 순행 케이스를 끼우고 테스트를 돌렸을 때는 냉각이 바로 되다 보니까 상단 온도가 11.9도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순행 케이스가 6회차까지는 조금 더 시원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나 1, 2, 3, 4회차까지는 눈에 띄게 온도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7회차부터는 오히려 순행 케이스를 끼고 난 다음이 온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긱벤치 점수를 비교하게 되면은 멀티코어 기준으로 약 800점가량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글코어도 약 400점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순행 케이스를 끼웠을 때는 스로틀링이 확실히 적게 걸리고 좀 더 늦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행 케이스를 끼웠을 때 싱글 최고는 1222점, 멀티 최고는 3332점으로 생폰 상태보다 멀티코어 점수는 약 300점가량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저 점수를 비교하게 되면요. 순행 케이스를 끼웠을 때는 1154점, 멀티코어 점수는 2953점이기 때문에 순행 케이스를 끼웠을 때의 최저 점수가 생폰 상태의 최고 점수랑 거의 맞먹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긱벤치 5를 봤을 때 온도 자체는 조금 높아지긴 하지만 스로틀링이 확실히 덜 걸리다 보니까 성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회차까지는 확실하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테스트했을 때는 발열 체감도 확실히 적게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는 3D 마크인데요. 생폰 상태는 테스트 전에 26.1도였고요 순행 케이스는 케이스를 끼우기 전 그리고 실행 전에 32.6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1회차부터 바로 냉각이 들어가서 순행 케이스는 22도를 기록하고요 생폰은 36.4도로 약 14도가량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회차부터 순행 케이스 쪽에 오히려 소폭 온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5회차, 20회차를 보게 되면은 순행 케이스 쪽에 오히려 3도가량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쿨링은 잘 되고 있는 건지 클럭은 조금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 점수도 보게 되면은 최고 점수가 약 200점가량 높게 되고 최저 점수도 약 400점가량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유지율도 47.6%에서 51.0%로 꽤나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스트를 돌리고 나서의 약간 의문점은 최고 온도는 더 높게 가져가지만 그만큼 최고 점수도 높게 가져간다는 게 사실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면 스로틀링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수도 조금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매칭이 안 된다는 걸 보면은 얘가 어느 정도 쿨링은 좀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파악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크를 돌릴 경우에는 사실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와 트위치를 각각 15분씩 돌리면서 총 30분간 영상 시청 테스트를 한번 또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6분마다 5번 측정을 했는데요 6분째에는 생폰이 35.2도, 순행 케이스가 16.0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무려 20도나 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12분 차에서는 생폰 35.4도, 순행 24.9도, 18분째에는 생폰 35.3도, 순행 케이스 39.8도, 24분째에는 생폰 37.0도, 순행 케이스 35.3도, 30분째는 생폰 40.2도, 순행 케이스 37.7도로 점점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30분이 지났을 때도 약 3도 정도는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는 3도만 휴대폰 온도가 좀 낮더라도 발열 체감이 확실히 좀 덜 하거든요. 정말 그냥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만 하고 있다가도 휴대폰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S22 울트라를 쓰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사실 가끔은 너무 좀 따뜻한데? 짜증나는데? 이럴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순행 케이스를 쓰면서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게 얼리는 거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거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상태는 이걸 얼리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끼워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초반 쿨링이 굉장히 잘 돼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긴 한데요. 아침에 얼려두고 다 얼면은 꺼내서 쓰면서 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쓰는데도 그러면 이제 당연히 쿨링 젤이 미지근해지고 얘도 열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케이스를 쓸 때보다는 확실히 발열 체감이 조금 덜했습니다. 쿨링 젤을 저도 사실 처음에 안 믿었던 게, 왜 방석 중에 쿨링 방석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계속 앉아있으면 그 체온 때문에 처음에는 시원해도 결국 나중에 가면 이게 내 체온을 품어갖고 더더욱 뜨거워지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얘는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에 열을 품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지근해지면 미지근해진 상태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는 것 같고, 휴대폰 발열이 좀 심해졌다 라고 하더라도 쿨링 젤을 한번 거쳐서 나한테 오다 보니까 일반 케이스나 생폰으로 쓸 때보다는 그 발열에 대한 느낌이 확실히 좀 덜하게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순행이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리죠. 순행이라고 하면은 계속 물이 순환하면서 끝없이 냉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건 그건 아니고 그냥 쿨링 젤이 있으니까 쿨링 젤 케이스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쿨링 젤 케이스가 스마트폰 쿨링에 꽤나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정도면은 유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스트리머님도 야방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날씨가 덥다 보니까 휴대폰 발열 감지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야방을 할 때도 냉각 케이스를 여러 개를 사갖고 얼려두면은 녹으면 또 갈아 끼우고 녹으면 갈아 끼우고 이런 형식으로 가면 조금 더 쾌적하게 야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점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이 쿨링 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물론 못 쓸 정도로 두껍진 않아요. 얘가 이제 정품 실리콘 케이스 위드 스트랩 커버인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튀어나오죠. 한 2mm, 3mm 정도 더 두껍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쓰는 투명 케이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두껍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냉각이 확실히 더 중요하다, 두께 그런 건 상관 안 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미관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께적인 부분도 꽤나 중요하신 분들께서는 이거는 차라리 안 사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뒤에가 이게 쿨링 젤이 있다 보니까 예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투박한 느낌이 나는 그런 케이스긴 합니다. 여기 스트랩 홀도 마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그 옆에 S22U라고 굉장히 좀 성의 없는 폰트로 써져 있는 것도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약간 중국제 케이스 느낌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진 않고요. 하단부도 굉장히 그냥 네모네모하게 성의 없이 툭툭툭 뚫어놓은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 부분에 마감 부분도 살짝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어갖고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냄새를 맡게 되면은 저렴한 장난감에 고무 타이어 냄새 같은 게 좀 나는 편이다 보니까,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께서도 이거를 좀 사용하시면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손에도 오래 잡고 있으면은 살짝 냄새가 밴니다. 그리고 쿨링 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무게도 조금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아이스팩들과 똑같이 얘가 만약에 찢어져서 쿨링 젤이 밖으로 삐져 나오게 되면은 이 케이스의 수명은 그냥 끝입니다. 그대로 끝이기 때문에 안 떨구게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메인 케이스로 쓰시기보다는 쿨링이 딱 필요한 상황에서만 쿨링 용도로 쓰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회용품 결론은요, 쿨링이라는 목적에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케이스고, 한 개쯤은 사서 쿨링이 필요할 때 딱 끼워갖고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7,900원에 배송비 3,000원이기 때문에 1,900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만큼의 쿨링 성능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스마트폰 쿨러라고 해갖고 여기 진짜 팬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전력도 필요하고 소음도 발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쿨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는 정말 냉각제가 휴대폰에 바로 닿아서 소음도 없고 얼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노력만 들이면 되는 케이스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는 스마트폰 쿨러보다는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